분리불안이란 불안장애의 한 종류인데요. 애착 대상과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나 불안이 발달 수준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분리불안 장애는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범불안 장애나 특정 공포증 같은 것들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아이들은 이제 성인들에 비해서 겁이 많고 기본적으로 불안을 잘 느끼기는 하지만 네. 부모님이나 본인이 애착을 갖고 있는 물건들로부터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또래에 비해서 너무 심하다고 느껴진다면 분리불안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분리불안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보통 8가지 특징을 보는데요. 이 중에 최소 3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분리불안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집이나 애착 대상, 주로 엄마나 애착 인형 등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과 떨어질 때 과하다 싶게 고통을 겪는 것이 제일 큰 특징이고요. 상실에 대한 지나친 걱정, 사고에 대한 걱정, 등교나 외출에 대한 거부감 등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무서워하고요. 잠을 혼자 잔다거나 악몽을 자주 꾸는 것도 해당합니다. 이런 불안감과 같이 두통이나 복통 같은 신체적인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 중에서 한 3가지 이상이 아이들에게 보통 4주 이상 정도 지속되었을 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불안이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아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에 대한 기질이라고 봅니다. 이런 기질은 뇌 기능의 발달과 크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뇌에 존재하는 이제 편도체라는 기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네. 편도체는 주로 불안이나 공포 같은 감정과 어떤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기관인데요. 이 편도체가 선천적으로 예민하거나 성장이 미숙한 아이들은 분리불안이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분리불안이 어느 정도 감소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편도체가 발달하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한 연구를 보면은 6살 정도 아이들이 그 쌍둥이 아이들을 이제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 분리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73%나 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유전된 뇌의 기능적인 측면이 분리불안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어린 나이에 분리와 관련된 안 좋은 경험을 겪은 경우에 분리불안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엄마에게서 억지로 떼어놓았다든가 하는 경험이 분리불안 발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부모의 과잉보호나 과도한 참견도 분리불안 장애와 큰 연관성이 있고요. 분리와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 이후에도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친척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애완동물이 갑자기 죽었다거나 네.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이 크게 아프다든지 아니면 전학 가고 이사 가고 해외로 이민을 가고 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가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